반갑습니다. 네, 차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일꾼 사장이에요. 자, 4부가 월화수목. 자, 좋습니다. 자, 4부. 네. 자, 그러면 여기 오늘은 또 이제 어제 저번 시간도 있지만은 자, 차종별 에어컨에 대한 특징, 그러니까 차종별,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도 이제 좀 이따 또 대표님 건데 우선 그거부터 차종별 에어컨 특징, 예, 차종별.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 시간부터 뭐 에어컨 회수 장비나 이제 오너분들이 에어컨 샵에 가서 어떤 걸 요구해야 되는지, 에어컨 장비가 지금 어떤 정도 수준인지 뭐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내가 타는 차종별로 에어컨이 어떤 특징이 있느냐 뭐 이런 얘기고, 좀 더 나간다라고 하면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의 고장 사례들 이런 것까지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드리는 얘기는 저희가 다 필드에서 직접 경험을 한 거고, 다양한 테스트를 통해서 실제 입증한 얘기를 드리고 있는 여기 거니까요. 지금 또 중간에 얘기 또 보신 분들도 있지만 저도 여기서 카샵을 하면서 다 모든 걸 하지만 우리 일꾼 사장님도 그 전에 샵을 한 게 아니에요. 관심이 처음에 많아서 그런 거 파고들면서 우리 그 동호회도 운영을 하면서 엄청난 경험이 있어서 사장님 이 시청자분들 늘어나셔야 됩니다. 모르면 입은 안 트입니다. 그만큼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꼭 뭐 제품에 대한 일꾼 사장님이 제품 팔라고 온 거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 버리고 아주 맑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예. 일단은 먼저 저희가 이렇게 써놓은 것 중에 저배기량 소형 차량이라고 기재를 해놨는데, 보통 배기량이 2000cc 미만이고, 이건 뭐 디젤이든 가솔린이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많이 타는 뭐 아반떼나 뭐 소형 차량들 있잖아요. 뭐 BMW 또 뭐 1시리즈, 2시리즈도 있고, 벤츠의 뭐 C클래스들도 있고 여러 가지 차량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일용 차량들 같은 경우는 에어컨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나느냐? 르노 삼성의 SM 뭐 7이나 5도 비슷한 사례가 많은데요. 이제 차량을 출고한 지 얼마 안 됐어요. 뭐 짧으면 2, 3년 아니면 뭐 4, 5년 이내, 혹은 거의 새 차인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3계절은 잘 타요, 차가. 근데 이제 여름만 되면 차가 바보 되는 차들이 있어요. 이렇게 언덕 구간이나 막 이런 데서 저희 고객들 중에는 그런 분도 계셨어요. 이거는 뭐 특정 차종을 폄하하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얘기를 안 드릴 수는 없으니까. 이제 르노의 SM 그 5 모델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분이 별걸 다 해보셨어요. 뭐냐면 미션도 2번을 교환했고, 엔진 쪽도 수리를 하셨고, 에어컨도 다 갈아보셨어요. 근데 해결이 안 돼가지고 돌고 돌아서 저희까지 방문하셨던 경우가 있는데, 이 차가 이제 여름만 되면은 에어컨 가동할 때만 되면 차가 이제 뭐 나쁘게 말하면 좀 굼 뛰어지는 거고 바보처럼 되는 거고, 또 날씨가 좀 아침 저녁으로는 또 차가울 때는 좀 덜하고. 근데 이제 이런 차들이 언덕 구간이거나 아니면 고속 구간에 일정 시간 주행한 다음에 차가 굉장히 둔해지고 에어컨을 틀어도 그 냉기도 덜하고 이런 증상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때 그러면은 그거는 이제 에어컨을 틀었을 때 그런 얘기 안 틀든 안 틀든 그렇게 틀었을 때 그 틀었을 때 켜지는 틀지는 않게 상관이었는데 예. 근데 이제 이 얘기를 드린 이유는 뭐냐면, 특히 제가 이제 르노를 거론한 이유는 르노의 차가 나빠서 얘기를 드린 게 아니고요. 보통 이제 그 오일의 점도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메이저 제조사가 쓰는 오일들이 사실은 그렇게 고품질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르노를 예를 드는 것 같은 경우에는 르노는 매뉴얼 상으로도 아직 100 정도를 씁니다. PH 100을 쓰게 되어 있어요. 그게 나와 있어요. 네, 그렇게 나와 있죠. 예. 근데 이게 이제 어떤 이제 보통 일반적인 기유들이 최대 수명이라고 해봤자 사실은 2, 3년이 지나고 나면 에어컨 안에서 이제 관로 안의 온도는 고압은 뭐 100도가 넘어가기도 하니까요. 엄청나게 이제 과열되고 냉각되고 과열되고 냉각되는 걸 반복하는데, 이 오일 자체가 사실은 수분을 많이 함유하게 되면 그 회전하는, 그러니까 냉각 순환되는 과정에서 열화되면서 이제 기화되는 현상도 발생하고요. 기존의 오일 슬러지들이 부하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배기량이 작은 차량들은 이게 그 되게 민감하잖아요. 엔진의 출력이 낮다 보니까 악셀링 할 때하고 브레이킹 했을 때하고 언덕을 만났을 때하고 이제 기온이 올라갔을 때 이 차량의 성능이 바로바로 체감이 되다 보니까 이게 둔화되는 게 현격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미션이라든가 아니면 팬클러치나 아니면 냉각 개통이라든가 서머스tat이라든가 라지에타의 막힘이라든가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런 쪽에 영향 요소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부하를 느낀다고 생각하면 에어컨 오일을 교환해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르노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100 정도가 국내에서 표기되어 있지만 또 해외 차종들은 46 정도를 표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100이나 46을 다 갖고 있지만 실제로 국내에서는 46 정도로 바꾸어서 교환해드리면 개선이 굉장히 효과가 많이 나는 경우가 아무래도 있고요. 점도가 좀 예를 들어 좀 낮다 보니까 부하가 많이 적어지겠죠. 기존보다 부하가 적어지죠. 근데 여기서 뭐냐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해본 결과 뭐냐면 전제 조건이 부하는 낮은데 PEG 46을 싼 거 넣으면 안 됩니다. 네, 차이가 예, 많이. 왜냐면 더 급격하게 묽어지기 때문에 큰일 나요. 그러니까 예, 성능 나고 버티는 걸 해줘야 됩니다. 네, 이거 이거는 중요한 거 이거 다들 몰라. 정비샵에서도 체크해 볼 수 있는 게 네. 보통 이제 샵에 들어올 때 차량이 운행을 하고 들어오니까 이제 과열된 상태로 들어오는데 에어컨 플러싱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폐오일을 빼보면 하얗게 거품이 이제 많이 껴서 들어오잖아요. 근데 이제 좋은 오일하고 나쁜 오일은 폐오일을 회수를 해보면 이 발생한 거품이 사라지기까지 시간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죠. 보통 이제 중국산의 저가 오일 같은 게 이 거품이 굉장히 잘 안 꺼집니다. 근데 이제 좋은 오일은 이 거품이 생겼다가도 바로 이제 사그라들어 버리거든요. 근데 이게 시스템 안에서 순환될 때도 수분이 얼마나 포함되느냐, 수분하고 얼마나 이제 섞여버리냐에 따라서 기포화되는 현상이 이제 그 많으냐 적으냐, 양이 많으냐 적으냐도 발생할 수 있는데 실제로 그랬을 때 고품질의 오일하고 저품질의 오일은 많은 차이를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게 에어컨 성능에 아주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저배기량 차량일수록 혹시 그런 현상이 더 많이 난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고요. 르노 같은 경우도 100 정도를 기준하지만 이레콤 같은 경우에는 46을 추천드렸을 때 아무 이상 없이 쓰고 계시다라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필드에서 우리가 테스트를 네, 한 거 아닙니까? 해본 거고요. 네, 전혀 이상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네. 대형 차량들 SUV나 세단은 요즘에 이제 듀얼 에어컨 시스템이 되어 있죠. 그래서 듀얼 에어컨 시스템은 뭐 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뒷자리, 리어석에서 클라이밍 컨트롤러, 이제 에어컨 컨트롤러가 따로 존재하느냐 아니냐로 판단하시면 되는데요. 따로 컨트롤러가 존재하는 차량들 같은 경우는 이게 연세 드신 분들은 뒤쪽 에어컨을 싫어하실 수도 있고 아이들이 있는 집들도 안 틀 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런 에어컨 같은 시스템은 차량을 타지 않은 상태에서라도 전기적으로 가동을 시켜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리어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는 차량들은 앞쪽은 오일이 깨끗하게 잘 관리가 되는데 뒤쪽은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있어요. 사용을 거의 안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게 에어컨을 다 가동시켜 보면 송풍구에 이렇게 손을 대보면 연식이 좀 있는 차들 같은 경우에는 앞쪽 온도하고 뒤쪽 온도가 다릅니다. 네, 그럼 관로의 상태도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요. 이 듀얼 에어컨 시스템이 장착된 에어컨의 모델의 차량을 타고 계시면 뒷좌석에 탑승하는 분들이 싫어해서 평상시에 안 틀 수는 있지만 내가 정기적으로 가동을 시켜줘야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일반적인 가솔린 디젤 내연기관하고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의 에어컨 컴프레셔는 완전히 성격이 다릅니다. 그래서 두 가지는 사실은 고장나는 형태도 좀 다른데요. 이 일반 내연기관용 차량의 컴프레셔는 저희 이레폼 유튜브에 들어가 보시면 그런 3D 영상이 다 제작이 되어 있는데 쉽게 말하면 자동차 엔진처럼 이렇게 피스톤 운동을 하면서 오일하고 가스를 뽑아내서 순환시키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피스톤도 뭐 여러 개가 사실은 이제 작은 구멍에 여러 개가 움직이기 때문에 일부의 고무 시일이 훼손되거나 뭐 하더라도 에어컨이 가동이 되는 거죠. 근데 이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차량에 들어가는 에어컨 컴프레셔는 쉽게 말하면 물레방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그 터빈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고속 회전하는 모터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그래서 모터 안에 물레방아처럼 오일을 강력한 회전으로 순환시켜서 뿌려주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오일을 담고 있는 격실이 있고 이 격실의 실링 바깥쪽은 고속 회전하는 모터의 터빈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일도 일반적인 내연기관 오일은 점도가 469격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고속 회전하는 터빈, 최대는 7000rpm까지도 회전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이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용 컴프레셔는 오일 정도가 약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다 100 정도. 오일 성분도 다르고요. 그래서
기존의 내연기관용 PH46은 이 폴리에틸렌 글리콜 이게 이 성분만으로는 사실은 화장품에도 쓰일 정도로 많이 쓰이는데 첨가제하고 물성 뭐 이제 뭐 기화되거나 어느 점이라든가 이런 차이에 의해서 폴리에틸렌 글리콜이 일반적으로 PH46에 쓰이고 있고요. 그리고 전기차나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POE라고 해서 에스테르 베이스의 합성 기후를 씁니다. 그래서 이건 둘 사이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냐면 점도가 워낙 고속해서 반응하다 보니까 내연기관용보다 이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용이 더 진해야 된다는 거하고 두 번째 제일 큰 차이점은 방전성입니다. 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 차량용은 피스톤 운동을 하면서 가스하고 오일을 순환시키기 때문에 이 쇼트에 대한 대비가 그렇게 높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 하이브리드나 전기차용 POE 105일 같은 경우에는 만에 하나 이 오일을 순환시키는 물레방아 역할을 해서 오일을 순환시키는 그 공간을 벗어나서 오일이 이탈해서 다른 영역에 침투해버리면 다 이제 고압으로 이제 작동이 되는 전기 모터기 때문에 바로 쇼트가 일어나 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분이 함유됐을 때 방전성을 얼마만큼 유지할 수 있느냐 그 차이가 결정적인 차이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이제 위에 여기 보면 그 코일 안에 다 그냥 흘러버리지 않습니까? 그쵸. 오일이. 네네. 예, 그런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원체 또 고속으로 회전하면 열도 많이 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수분에 이게 오일이 수분에 강한 오일을 써야 됩니다. 예, 그런 부분들도 좀 이제 차후에서 얘기를 해드릴 거고요. 그 나중에 네. 이제 뭐 용기를 보여드리겠지만 이레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오일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250ml밖에 안 되는데도 사실 두껍죠. 병도 두껍고 불투과성으로 자외선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가 냉동 오일 같은 경우 이제 투명한 병에 들어있는 경우가 있고 또 일반 샵에서도 한 1리터 정도 되는 투명한 용기에 신유를 넣어놓은 상태로 계속 서비스하는 샵들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냉동 오일은 그 특성상 개봉하는 순간 공기 중에 수분을 빨아들입니다. 흡습성이 굉장히 강한 오일이고 또 자외선에도 취약한 오일이기 때문에 항상 그렇게 한 차량에 한 대분의 용기로서 서비스가 돼야 되는 거고 그런 차이점이 있다는 것들도 차주분들이 좀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연기관 차량용 이 컴프레셔와 이제 전기 하이브리드 차량용 컴프레셔의 구조가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방전성이라는 중요한 성능차 때문에 하이브리드용 오일이 훨씬 더 정밀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POE가 지금 예전에 현대기아 좀 했을 때 처음에는 그 100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네, 네. 나오지만 그 얘기 잠깐만 네. 말해주시죠. 예. 2011년, 12년서부터 현대기아에서도 하이브리드 차량을 판매를 했고 아마 2015, 16년까지도 쭉 그렇게 판매가 됐는데 이때는 오일 규격이 PVE68이라는 규격을 썼어요. 이게 사실은 보면 거의 한국에서만 많이 쓰는 규격인데 도요타는 그전서부터 하이브리드에 앞서 있으니까 이제 설명을 드리면 지금하고 똑같이 POE 100 규격을 썼습니다. 에스테르 베이스에. 근데 이제 한국은 PVE 타입의 68 정도 지수의 오일을 썼는데 이게 사실은 이제 초반에는 아마 그랬을 겁니다. 제가 이제 유추해보면 일반 내연기관용은 점도가 많이 묽죠. 100은 또 저배기량 베이스인 차량들이 대부분인데 이게 너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인 68 지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68 지수의 PVE 오일을 서비스하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컴프레셔 교환이 꽤 많이 일어났던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이제 그 고장이나 쇼트웨어 고장 이제 그 문제가 돼서 결국은 AS는 다 그냥 그냥 다 교체해줬죠. 우리 공도에서 모르는 거죠. 네. 그 부분을 이제 그렇지 않습니까? 나오지를 않으니까. 네. 그래서 최근에 나오는 신형 차량들은 현대기아도 100 정도 오일, 뭐 POE 100으로 규격이 바뀐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죠. 결국은 조금 더 POE 그러니까 내가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 전기 모터 타입에 대한 컴프레셔를 갖고 있다고 하면 한 3년 전, 2년 정도인가요? 2년이나 한 2년 전 모델이라 그러면 웬만하면 좀 내가 좀 여유가 되고 한다면 키로수가 뭐 한 2, 3만 타셨다고 하면 싹 바꾸는 게 좋겠네요. 그러니까 보호를 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지금 사실은 베이스 기유 자체가 아주 그렇게 고품질이라고 판단되지는 않고요. 또 최근에 이제 11, 12년식 모델에서부터 해서 15, 16년식 모델은 워낙 사실은 이제 고장률도 높고 이슈가 많아서
저희도 이미 4, 5년 전에 이레콤을 출시했을 때부터 그 교환 사례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점도지수 표기는 68이 돼 있지만 사실은 POE 100을 쓰는 게 훨씬 안전하고 차량에도 유리하다는 점을 설명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연이어서 좀 다음 이 편에서는 네, 뭐랄까요? 이 하이브리드하고 예. 전기 차량의 에어컨이 어떤 패턴으로 고장 나는지 운행할 때 뭘 조심하셔야 되는지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럴까요? 우선은 샷하고 여기서 끝내고 이제 오후 내일 또 내일 네. 이렇게 연달아 몰려요. 이거 그래야 이게 쫙 좀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자, 다음에 내일 뵐게요. 뵙겠습니다. 내일 봬요.